트럼프 대통령이 만약 관세가 위법하다는 결론이 나오면 국가안보의 역사상 가장 큰 위협이 될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오늘 켄터키 주립대학 기숙사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한 명이 숨지고 한 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오늘 아침 뉴욕 맨하튼의 6층 아파트 건물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워싱턴주 일부 지역에 72시간 동안 폭우가 이어지면서 홍수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호주 정부가 세계 최초로 16세 미만 청소년의 SNS 사용을 금지하기 시작했습니다. We stand with accident victims during the hardest moments. Whether it's a car, truck, motorcycle, pedestrian, or rideshare accident, you deserve the best attorneys by your side. At DK Law, we're modern injury and accident lawyers who go all the way. We fight smart, we move fast, and we win big. At DK Law, when we take a case, we take it all the way. 늘 가족이 먼저였던 당신. 늘 우리가 먼저였던 당신. 그런 부모님의 건강을 위해 서울 메디칼 그룹이 준비했습니다. 더 많은 의사, 더 다양해진 서비스, 더 커진 네트워크로 당신의 건강을 먼저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족처럼 SMG.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9일 화요일 SBS 뉴스 시작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대통령 권한으로 결정하는 게 맞는지를 따져보는 연방 대법원의 재판 결과가 이르면 이달 안에 나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만약 관세가 위법하다는 결론이 나오면 국가안보에 역사상 가장 큰 위협이 될 거라고 주장하며 또다시 여론전에 나섰습니다. 첫 소식 김용태 특파원입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서 연방 대법원을 거듭 압박했습니다. 대법원이 관세에 대해 부정적인 판결을 내린다면 미국 국가안보에 대한 역사상 최대 위협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이 재정적으로 무방비 상태에 빠질 것이라는 경고도 이어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진 다른 글에선 쉽고 빠르게 적용할 수 있는 관세 덕분에 국가안보가 개선됐고 재정적으로 강력한 국가가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재 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를 건너뛰고 국제경제 비상권한법을 근거로 관세를 부과한 것이 위법한지 여부를 심리하고 있습니다. There are other routes we can go, but it won't give you the same pure national security as this one. This one is swift and very powerful. 1, 2심은 이 법이 대통령의 관세 부과 권한까지 인정한 것은 아니라고 보고 위법 판결을 내렸는데 대법원의 최종 결정은 이르면 연내에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법원 심리에서 일부 부정적 기류가 감지되자 트럼프 정부는 관세 배당금 지급 같은 여론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We're taking in tremendous amounts of money from countries that we were losing lots of money to. And you know what? They're okay with it. They're not complaining. 트럼프 정부는 또 관세 수입을 활용해 미중 무역 갈등으로 피해를 본 농민들에게 대규모 지원을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김용태입니다. 오늘 오후 켄터키 주립대학 기숙사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한 명이 숨지고 한 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프랑크포트 경찰은 오후 3시 반쯤 총격 신고를 받고 출동해 용의자를 현장에서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개인 간 분쟁이나 내부 문제로 보고 있으며 이른바 묻지마 총격은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건 직후 학교는 한동안 봉쇄됐으며 경찰은 용의자가 이미 체포된 만큼 추가 위험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아침 뉴욕 맨하튼의 6층 아파트 건물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번 화재로 지붕 일부가 붕괴됐고 상층부 4개 가구가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주민들에게는 대피 명령이 내려졌으며 주민 3명과 소방관 1명이 경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화재의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워싱턴주 일부 지역에 홍수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대기의 강으로 불리는 폭풍으로 72시간 동안 집중호우가 이어지면서 11개 강이 범람 위기에 다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워싱턴주와 오리건 전역에는 폭우와 강풍 경보가 함께 발령됐으며
당국은 주민들에게 침수된 도로를 피하고 산사태와 정전에 대비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호주 정부가 세계 최초로 16세 미만 청소년의 SNS 사용을 금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유튜브와 틱톡,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각 SNS 플랫폼은 호주 현지 시간 10일 0시를 16세 미만 청소년의 접속을 차단해야 합니다. 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 최대 4,950만 호주 달러, 한화 약 483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이런 조치에 대해 플랫폼 기업들은 표현의 자유 침해라며 반발하고 있고 호주 고등법원에는 법안 효력을 중단시켜달라는 소송이 계류 중이지만 유사한 조치를 고려 중인 다른 국가들에게도 상당한 영향이 예상됩니다. 팝스타 비욘세의 남편으로 유명한 미국 힙합 제왕이자 프로듀서 제이지가 K-팝, K-푸드, K-뷰티 등 한국 문화산업에 투자하는 7천억 원 규모의 펀드를 마련합니다. 한화 자산운용은 미국의 마시펜 캐피털 파트너스와 5억 달러, 한화 약 7,300억 원 규모의 사모펀드를 조성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마시펜은 제이지가 전문 투자자들과 공동 설립한 벤처 캐피탈입니다. 이번에 조성되는 사모펀드는 K-팝, K-푸드, K-뷰티 등 한국의 문화산업 관련 기업에 투입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는 이번 펀드가 내년 하반기부터 기관 투자가 국부 펀드, 고액 자산가들로부터 자금을 유치할 예정이며 한국 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에 기회가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 오빠의 옛 약혼자가 연방 이민세관 단속국 아이스에 구금됐다가 한 달 만에 석방됐습니다. 브루나 페레이라는 지난달 12일 매사추세츠주에서 아들을 학교에 데려다 주던 중 체포됐습니다. 아이스는 그녀가 비자 체류 기한을 초과한 상태였으며 범죄 외국인 신분이라고 체포 이유를 밝혔지만 변호사는 그녀가 범죄 기록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어린 시절 비자 초과 체류를 한 적이 있지만 미국에서 성장했고 법적인 문제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페레이라는 레빗의 오빠와 파혼했지만 11세 아들은 공동 책임으로 키우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올해 1월 이후 모두 8만 5천 건의 비자를 취소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지난해 전체 취소 건수의 2배가 넘는 규모입니다. 국무부는 취소 대상에 8천 건 이상의 학생 비자가 포함되며 범죄, 체류 기한 초과, 국가안보 우려 등이 비자 취소의 주요 이유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일부는 가자지구 전쟁 관련 시위와 연관된 외국 학생들을 포함하고 있어 표현의 자유 논란도 일으키고 있습니다. 연방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요청에 따라 성범죄자 제프리 앱스타인과 공범인 길레인 맥스웰 관련 대배심 증언 기록 공개를 승인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지난달 연방의회가 가결한 앱스타인 파일 투명성 법에 따른 것으로 법무부는 앱스타인과 맥스웰 관련 모든 기밀 기록과 수사 자료를 공개하게 됩니다. 플로리다 연방법원도 이 법에 따라 대배심 기록 공개 요청을 승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앱스타인은 지난 2019년 감옥에서 사망했으며 그의 범죄와 사망 관련 음모론은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시카고에서 콘크리트 덩어리가 SUV 앞유리를 뚫고 날아드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지난 금요일 시카고 55번 고속도로를 달리던 SUV에 약 2피트 길이의 콘크리트 조각이 앞유리를 뚫고 날아들었습니다. 이 사고로 53살 운전자가 얼굴과 손, 목 등에 상처를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When one piece fell in the front, I guess the second one broke and went into the second seat. It bounced from the seat and hit back. 일리노이 교통부는 사고 이후 여러 차례 교량을 점검했지만 떨어진 콘크리트 조각은 발견되지 않았고 큰 문제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캘리포니아 포터빌에서 트레일러 주택 화재로 5명이 숨졌습니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지난 일요일 밤 11시쯤 트레일러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출동한 구조대가 내부에서 일가족 5명을 발견했지만 어린이 4명과 아버지가 모두 숨졌습니다. 플로리다 블레바드 카운티 95번 고속도로에 소형 비행기가 비상 착륙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도로 위 차량 한 대가 파손되고 운전자가 경미한 부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비행기에는 2명이 탑승했으며 큰 부상자는 없었습니다. 연방항공청 FAA는 엔진 문제를 보고한 조종사의 신고를 토대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샌디에고 통합교육고에서 정규학교로는 처음으로 한국어반이 정식 편성됐습니다. 주요 한인사회 소식 이원정 기자입니다. 샌디에고 통합교육부의 정규 학교에서는 처음으로 한국어반이 정식 편성됐습니다. LA 한국교육원은 아메리카스 파이니스트 차로 고등학교에 4개 학급 규모의 한국어반을 신설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아메리카스 파이니스트 차로 스쿨은 한인 학생이 한 명도 없는 학교지만 앞으로 중학교와 초등학교 과정까지 한국어반을 확대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고석화 뱅크 오브 호프 명예회장과 부인 고 고정옥 여사가 설립한 고선재단이 비영리 봉사단체에 총 30만 달러를 지원합니다. 고선재단은 가장 취약한 사람들에게 봉사하는 한인가정상담소와 LA 리저널 푸드뱅크 등 비영리 봉사단체 25곳을 선정해 총 30만 달러를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총 지원금은 지난해에 2배로 늘렸으며 재단 기금도 500만 달러에서 1000만 달러로 2배로 확충해 미래 세대까지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메이저리거 김하성 선수가 한인 청소년들을 위해 운동용품을 기부했습니다. 한미재단은 김 선수가 뉴발란스와 협력해 $10,000 상당의 운동용품을 기부했으며 한인가정상담소와 한인타운 청소년회관 등을 통해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들에게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재외동포 협력센터가 내년에 한국에 있는 대학이나 대학원에 입학할 예정인 학생들에게 학비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재외동포청 산하 공공기관인 재외동포 협력센터는 인재 육성을 목적으로 재외동포 청년 인재를 선발해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한다며 지원받기를 원하는 학생들은 오는 12월 31일까지 코리안넷에서 신청하고 서류도 거주지 관할 재외공간이나 재외동포 협력센터에 제출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어학 연수비는 전액 지원하고 등록금은 학기당 50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샌디에고 한인타운 중심부인 커니메사에서 무장 강도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샌디에고시 경찰국은 지난 12월 3일 밤 9시 30분쯤 써니스파에 침입한 강도가 직원들을 권총으로 위협해 현금을 훔쳐 달아났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한인 업소들이 밀집한 지역으로 안전에 주의할 것과 용의자에 대한 주민들의 제보도 당부했습니다. 네, SBS 인터내셔널이 주최한 2025 바디프렌드 패밀리 챔피언십이 막을 열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출전한 머니제이 스쿼드 팀이 최종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전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SBS 인터내셔널이 주최한 2025 바디프렌드 패밀리 챔피언십에서 제임스 백 선수와 젠슨 백 선수가 초대 챔피언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아버지 제임스 선수와 아들 젠슨 선수가 한 조를 이룬 머니제이 스쿼드 팀은 막판까지 추격해온 부녀팀 다크호스를 따돌리고 우승을 확정지었습니다.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솔직히 아들하고 같이 칠 기회도 없고 팀으로 아들이 맨날 시합 다니면 뒤에 쫓아다니면서 구경만 하고 그랬는데 같이 이렇게 또 막상 팀으로 쳐보니까 너무 재밌고 결승까지 올라와서 너무 즐거웠고 저는 우리 가족의 큰 평생 남을 추억을 만들었다고 해서 너무 감사하고 또 형제 자매들이 많이 응원을 또 해주셨어요. 그래서 모든 응원해 주신 분들한테 감사드리고 올해 처음 열린 바디프렌드 패밀리 챔피언십은 미주 한인사회 최초의 가족 대항 골프 대회로 기록됐습니다. 이런 가족의 사랑이나 이런 가족이 보여줬던 협심이 미국에 있는 모든 가족에 이렇게 퍼져서 전 미국에 이런 따뜻한 가족애가 울렸으면 좋겠습니다. 부부와 자녀, 형제 등 다양한 가족 구성원이 건강한 스포츠로 한자리에 모여 따뜻한 가족애를 나누는 의미 깊은 시간이 됐습니다. 올해는 그 가족 단위로 같이 이제 컴피티션을 해서 더욱더 뜻깊었고 그리고 가족 그 우애 그리고 건강까지 다 할 수 있는 그런 이벤트에 참여할 수 있어서 뜻깊었습니다. 또 이번 대회는 SBS 전 채널을 통해 미주 전역에 중계됐으며 유튜브 채널을 통해 모든 경기를 다시 시청할 수 있습니다. SBS 인터내셔널은 내년 봄 2026 레이디스 챔피언십을 개최해
한인 사회의 건강한 골프 문화를 계속 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LA에서 SBS 전영웅입니다. 저는 많은 한국인들의 제2의 고향 LA를 사랑합니다. 저는 한국인의 꺼지지 않는 열정과 서로를 향한 따뜻한 정을 존중합니다. 그리고 한인 사회와 함께한 시간이 자랑스럽습니다. 앞으로도 오래도록 함께 발전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I'm Richard Hoffman. Let me help you. 리처드 호프만 법률 그룹. 셀리온의 연말연시 대세일. 누구나 젊어지는 얼굴 GF7 플러스 화장품과 탈모 방지 샴푸 그리고 다양한 바디 제품들. 1등 제약회사 유한양행의 유한건강식품도 하나 사면 30%, 2개 이상 구입 시 50% 할인, 반값 대세일. 높은 통관세로 인한 마지막 가격 할인 찬스. 원하시는 제품 솔드아웃 되기 전 지금 바로 빨리 구입하세요. 213-738-1188 셀리온.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우방인 유럽의 정상들을 두루 만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미국과의 회동에서도 종전 해법을 찾지 못한 상황에서 유럽 정상들과 함께 만든 새로운 종전안을 미국에 제시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파리 권영인 특파원입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어제 이탈리아를 찾아 멜로니 총리를 만났습니다. 두 정상은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안 등에 대해 대화를 나누는데 회담 후 젤렌스키 대통령은 매우 훌륭하고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눴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에 앞서 젤렌스키 대통령은 교황청을 찾아 레오 14세 교황을 접견했습니다. I hope it was not too inconvenient to ask you to come here to see you. No, I'm very happy to see you. 그제 영국을 방문했던 젤렌스키 대통령은 영국과 프랑스, 독일 정상과 함께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2시간 넘게 걸린 회담에서 4개국 정상들은 미국에 새로 제안할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이 잇따라 유럽 정상들과 회동에 나선 것, 지난 주말 미국과의 종전안 협상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한 것과 맞물려 있습니다. 지난주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미국 대표단이 만나 협상한 결과를 놓고 양측이 논의했지만 입장차를 크게 좁히지 못한 겁니다. There are some things which we can't manage without Americans, things which we can't manage without Europe. That's why we need to make some important decisions. 특히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 전체를 달라는 러시아의 요구를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유럽 정상들을 만나 피력한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대표단과 유럽 정상과의 이딴 회동을 거친 우크라이나는 조만간 종전안에 대한 수정 제안을 미국 측에 제시할 예정입니다. 파리에서 SBS 권영인입니다. 일본 아오모리현 앞바다에서 규모 7.5의 강진이 발생한 이후 여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본 기상청은 처음으로 후발 지진 주의 정보를 내리고 더 큰 지진이 올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도쿄 문준모 특파원입니다. 일본 아오모리현 경찰서. 경찰관들이 집기가 쓰러지지 않도록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지역 방송국에선 천장 안내판이 요동치고 서류가 쏟아져 내립니다. 호텔 간판이 자동차를 덮쳤고 또 다른 승용차는 함몰된 도로에 위태롭게 걸쳐 있습니다. 일본 혼슈 북동쪽 아오모리현 앞바다에서 지진이 난 건 어젯밤 11시 15분쯤입니다. 54km 깊이 진원에서 발생한 규모 7.5의 강진이었습니다. 津波警報になりました。津波警報になりました。津波注意報から警報に引き上げられました。 쓰나미 경보도 내려져 최대 70cm 파고가 관측됐습니다. 현재까지 38명이 다쳤고 주택 한 채가 불에 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곳곳에서 단전 단수가 잇따랐고 학교 187곳에 휴교령이 내려졌습니다. 한때 열차 운행이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7시간 반 만인 오전 6시 52분 다시 아오모리현 앞바다에서 규모 6.4의 여진도 발생했습니다. 일본 기상청은 향후 대지진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걸 의미하는 홋카이도 산리쿠 앞바다 후발 지진 주의 정보를 발표했습니다. 3년 전 후발 지진 주의 정보를 신설한 이후 처음입니다. 일본 기상청은 규모 7.0 이상 지진이 발생하면 일주일 이내에 규모 8 이상 지진이 발생할 확률을 1% 정도로 추산했습니다. 실제로 1963년 규모 7.0 지진이 발생한 지 18시간 뒤 홋카이도 동부 대지진이 발생했고 2011년엔 규모 7.3 지진 발생 이틀 후 동일본 대지진이 터졌습니다.
実際に大規模地震が発生するかどうかは不確実であることを十分にご理解いただいた上で、今後1週間程度気象庁や自治体の情報に留意する。 일본 내각부는 특정 날짜를 지정해 지진을 예측할 수는 없다며 허위 정보 확산은 삼가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도쿄에서 SBS 문주모입니다. 다카이치 일본 총리가 독도는 일본 영토라는 발언을 다시 쏟아냈습니다. 한국 정부는 독도는 영유권 분쟁이 존재하지 않는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라며 단호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수영 기자입니다. 오늘 일본 중의원 예산위원회. 자민당 의원이 한국이 독도를 불법적으로 점거하고 있다며 당당하게 대응하라고 요구하자 다카이치 총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国際法上も明らかに我が国固有の領土であるとの基本的立場に基づき、毅然と対応していくことに変わりはございません。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달에도 일본 의회에서 독도가 일본 영토라고 말한 바 있는데 오늘 또다시 억지 주장을 되풀이한 겁니다. 우리 대통령실은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이며 독도에 대한 영유권 문제는 존재하지 않은 바, 일본의 어떠한 부당한 주장도 단호하고 엄중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주한 일본 외교관을 불러 따지는 초치는 따로 하지 않았습니다. 일본 총리가 의회에서 한 독도 관련 발언은 통상 일본 국내 정치용이라는 게 우리 외교가의 시각입니다. 일본 정부 인사들의 독도 관련 억지 주장이 나오면 우리 외교부는 주한 일본 공사 등을 초치해서 항의해왔지만 의회 발언엔 통상 그렇게 하진 않았던 걸로 전해졌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다음 달 중순 다카이치 총리의 고향인 일본 나라현을 방문해 한일 정상회담을 여는 방안을 추진 중인 걸로 알려진 가운데 다카이치 총리의 독도 망언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SBS 김수영입니다. 정했어요. 모두에게 더 다정하기로, 다 정관장 하기로. 선물은 정관장. 건강하세요. 중국의 한 동물원에서 흑곰이 공연 도중 조련사를 공격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큰 사고는 없었지만 흑곰이 먹이 냄새에 흥분했다는 동물원 측 해명에 오히려 논란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베이징 권난 특파원입니다. 바퀴 달린 보드를 타고 묘기를 부리던 흑곰이 갑자기 조련사를 밀치고 바닥에 쓰러뜨립니다. 직원들이 장대, 플라스틱 의자 등을 집어들고 곰을 제압하려 안간힘을 쓰고 공연 중이던 앵무새까지 가세하며 공연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지난 6일 오후 중국 항저우 야생동물원에서 동물 공연 중 흑곰이 조련사를 공격했습니다. 옷이 찢기긴 했지만 조련사는 크게 다치진 않았습니다. 관람객이 몰린 주말 오후 발생한 터라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아찔한 순간이었습니다. 동물원 측은 흑곰이 당근과 사과 냄새를 맡고 조련사에게 달려들었다고 설명했습니다. 把我胳膊一下就抢我抱出来死了，他们没真正的就是真正的去咬我，去抓我。 해당 흑곰을 환경이 좋은 야외 우리로 옮기고 앞으로 공연에서 제외하겠다고도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이 영상이 퍼지며 동물 공연 비윤리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동물의 복종심과 집중력을 키우려고 공연 전 최대 만 하루를 굶기는 훈련 방법이 논란입니다. 바짝 마르고 털이 빠진 흑곰 사진이 공개되며 영양실조 가능성도 제기됐습니다. 중국에선 동물 공연 도중 곰, 사자 등이 우리 밖으로 탈출하거나 조련사를 공격하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사고 원인으로 학대가 지목되며 당국은 지난 2010년부터 동물 공연을 금지했지만 여전히 동물 공연이 인기가 많은 데다 대부분의 공연단이 영세해 관리 감독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베이징에서 SBS 권란입니다. 한국 소식입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민주당 재선 의원 2명이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게 이른바 경배 의식을 올리고 금품을 받았다는 진술 내용 어제 전해드렸습니다. 여기에 더해 통일교 본부를 찾아가 한 총재에게 경배 인사를 올린 여야 정치인이 최소 16명이라는 진술까지 나왔습니다. 김덕현 기자입니다.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은 지난 8월 특검팀 조사에서 한학자 총재를 찾아온 여야 정치인이 최소한 16명이라고 진술했습니다. 이들이 통일교 성지인 경기 가평군 천정궁에 찾아와 한학자 총재에게 절을 하는 경배 의식을 했다는 겁니다. 경배 의식을 한 정치인은 여야 국회의원과 자치단체장 등 유력 인사들이 포함된 걸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9월 구속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과 윤 전 본부장이 문재인 정부 당시 금품을 건넸다고 지목한 민주당 재선 의원 2명도 포함됐습니다. 또 윤 전 본부장은 특검팀에 이 내용을 진술하면서 명단도 같이 제공했습니다. 다만 이들 가운데는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사람도 있지만 금품을 받지 않은 정치인들도 포함된 걸로 전해졌습니다. 이와 별도로 통일교 내부에선 지난 2022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가 대통령 후보로 급부상하자 이재명 당시 대표 최측근인 A씨를 접촉해야 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문건도 작성했는데 특검팀은 이 문서도 확보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통일교 측이 A씨와 실제 접촉했는지는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특검팀이 윤 전 본부장의 진술과 관련 문건을 확보했는데도 추가 조사 등 사실관계 확인에 나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통일교와 정치권 사이의 유착 의혹이 여야 모두에게 제기되면서 수사 필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윤 전 본부장이 앞서 예고한 대로 자신의 결심 공판에서 민주당 인사들에 대한 통일교 측 지원 내용을 폭로할지 주목됩니다. SBS 김덕현입니다. Call DK Law. DK Law, how can I help you? Crazy accident. They cut me off and then cut my car in half. I think you need to go to the hospital. Oh. DK Law will be there for everything you need. Oh, that's nice. DK Law goes all the way. We're modern injury and accident lawyers who go all the way. We fight smart, we move fast, and we win big. Because at DK Law, when we take a case, we take it all the way. 서울 명문대학군의 중심 입지 신촌. 이제 차원이 다른 젊음의 도시 에르노 플레이스 신촌이 미국 한인 동포들을 찾아옵니다. 미주 한인 교포들을 위한 특별한 기회, 성공 투자의 공식을 모두 갖춘 프리미엄 테라스형 오피스텔 에르노 플레이스 신촌이 미국 재외 교포를 위한 우선 특별 공급을 통해 11월 17일 계약을 진행합니다. 투자의 가치가 다른 높은 수익률과 미래 투자 가치까지 11월 17일 에르노 플레이스 신촌 오피스텔의 계약을 진행합니다. 분양 계약 문의 818-974-8949.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종교단체가 위법한 행위를 하면 해산시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통일교의 정교 유착 의혹을 겨냥했다는 해석입니다. 박예린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어제 국무회의에서 지난 2일 지적했던 종교단체의 정치 개입 문제를 다시 거론했습니다. 조원철 법제처장에게 종교단체가 정치에 개입하고 불법 자금으로 이상한 짓을 하면 그 단체를 해산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했는지 물은 겁니다. 결론이 뭐예요? 결론이 여기 공개적인 장소에서 아니 해산 가능한 거 아닌가 보다. 다른 얘기는 나중에 하더라도. 조 법제처장은 조직적으로 굉장히 심한 정도의 위법 행위를 지속한다면 해산 가능하다면서도 실태를 확인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해산 명령 절차와 재산의 국가기송 여부도 확인했습니다. 당연히 사단법인이든 재단법인이든 법인격 제도,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지탄받을 행위를 하면 해산시켜야지. 대통령실은 특정 종교를 언급한 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통일교와 일부 정치인들의 정교 유착 의혹을 겨냥한 발언이란 해석이 정치권에서 나왔습니다. 이 대통령은 개혁엔 갈등과 저항이 불가피하다면서 이겨내야 변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입법 과정에 약간의 갈등과 부딪힘이 있더라도 국민의 뜻에 따라서 필요한 일들은 해나가야 되겠습니다. 위헌성 논란 등으로 속도 조절에 들어간 민주당발 사법개혁안에 힘을 싣는 발언이란 해석도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어제 저녁 한남동 관저에서 민주당 정청래 대표, 김병기 원내대표와 만찬을 함께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어제 종료된 정기국회의 후속 조치가 논의됐다고 전했는데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 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을지 주목됩니다. SBS 박예린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가 위법이라는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조금씩 높아지고 있습니다. 위법이라는 결론이 나오더라도 다른 방식으로 관세 부과를 계속할 거라는 게 트럼프 행정부의 입장에서 세계 경제 불확실성은 한동안 이어질 전망입니다. 화요일 SBS 뉴스 마칩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